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이 7월 7석이죠? 예. 7월 7석 입제예요? 예. 꼭 집어내시네요. 예, 기도를 아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 7월 7석만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은 저는 이제 문득 생각나는 것은 저희 이제 백양사 있을 때 칠성전이 있어요. 근데 칠성전이 대단히 적습니다. 그래서 8월 25일 날 이제 백양사에 가셔보면 아시겠지만 이 조그마한 곳에 칠성님을 다 모시고 열애불까지 이렇게 모셔서 하는데 7월 7석만 되면은 우리 신도님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요. 근데 스님이 기도를 막 할 때까지는 별 흥미가 없습니다. 다만 축원을 이렇게 쭉 해가지고 약수리에 누구 보채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듣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싱긋이 웃고 합장하고 내려가요. 그래서 칠성만 다가오게 되면 그때의 모습이 이렇게 생각나는데 저희 그 7월 7석과 제일 관계되는 것은 어쨌든 결혼이죠. 아니신가요? 아니면 다른 주제로 넘어갈까요? 별로 흥미가 없는 것 같아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게 되면 첫 인상이라고 한다 합니다. 첫 인상에 남녀가 이렇게 공히 사람을 만나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첫인상에서 남자는 여자를 만나게 되면은 불과 1초에서 3초 이내로 사람을 평가한답니다. 즉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는데 반대로 여자는 약간 좀 시간이 걸려요. 한 몇 초 정도 갈 것 같아요? 대답이 없네요. 지금까지 계속 지금 첫인상을 보고 생각 중인 거죠. 그 자료에 보니까 1에서 한 10초, 그리고 좀 더 많아지게 되면 한 30초 정도까지 여자는 생각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게 되면, 좋게 보게 되면 남자는 결단력이 있다. 반대로 보게 되면 즉흥적이다. 여자는 좀 소심하다. 그러나 어떤 것이다? 굉장히 분석적이면서 자기 미래에 대해서 즉흥적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가설을 보는데 여자는 여자, 남자 공이 요즘은 예전에는 그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제일 먼저 따지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얼굴이죠. 그런데 요즘은 얼굴이 밀렸답니다. 왜? 성형수술을 아주 많이 해가지고 얼굴을 도저히 분간을 못하는가 봐요. 그래서 요즘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이 표정이라고 합니다. 얼굴 표정이 밝느냐 그러지 않으면 얼굴 표정이 굳어있냐에 따라서 첫인상의 이미지가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리에 남녀 공이 첫인상을 밝게 하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도 연습이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서 당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미지랍니다. 바깥으로 풍기는 애모. 세 번째로는 분위기. 그렇게 이제 많이 보는데요. 여자가 남자를 판단할 때 여러 가지 것 중에 있겠지만은 목소리는 보게 되면 그 일반적으로 이렇게 높낮이가 높은 것보다는 중저음. 많이 들어보셨는가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성우 목소리가 들렸을 때 많은 사람들은 호감을 더 느낀다라는 거죠. 남자는 여자의 어떤 목소리에 호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얼굴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첫인상에 의해서 우리가 만남을 하는데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가정을 이루고 삽니다. 근데 요즘은 저희가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쭉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은 굉장히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다. 제가 뭐 간단한 그 결혼 리서치에 조사를 봐보니까 2000년도에는 한 여자가 27세, 남자는 29세 결혼 적령기가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었는데 2010년에는 여자는 29세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남자가 32세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2013년에는 더 많이 뛰었죠. 불과 1, 2년 사이에 많이 뛰었습니다. 그 원인이 뭐일까요? 오늘은 법문보다도 현실적인 문제를 지금 제가 논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결혼을 못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뭐예요? 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다. 자료에 보니까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주택 마련 그리고 혼수, 참고로 저는 결혼 안 할 건데 결혼 포기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더 조사를 좀 더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신혼여행, 예물, 혼수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된 데가 40% 이상이 이 경제적인 부담을 내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들, 이런 일들이 걸려서 이제 결혼이 늦어지는 거죠. 요즘은 38 이렇게 많이 늦어지고 있어가지고요. 저희 조계사도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오색실이라고, 우리 신행상담실 혹시 있는가요? 여기에? 신행상담실 아무도 없네요. 있으세요? 신행상담실에서 이번에 오색실 그 운영을 하죠. 오색실이 뭐인지 아세요? 선남 선녀의 미팅입니다. 만남을 주선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여자 신청자는 있는데 남자 신청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기회를 맞이해 가지고 저희 조계사에는 그래도 순수 그래도 불교 정서가 가장 가까운 분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분들 신청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 좀 해주세요. 날씨가 더워가지고 별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저는 어제 토요 철화 참선을 같이 했었어요. 새벽 3시, 새벽까지 했었었는데 날씨가 덥지가 않아요. 약간 시원합니다. 엊그제가 입추했죠? 벌써 이제 기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낮에 더운 것은 그냥 여름 기운이 계속 가는 것 뿐이고 조만간에 이제 가을 기운이 밀려오고 있다. 그래서 힘 좀 내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오색실을 운영하면서까지 남녀의 결혼을 주선도 해주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관심이 없는가 봐요. 우리 보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즘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그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관심이 없다 보기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조건이 결혼하기에 나빠지고 있다, 이것이 더 사실이겠죠. 남자 같은 경우는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하게 되면은 20살 이제 재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21살도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4년인데 뭐 한 번 1년 쉬는 것은 뭐 또 이게 그냥 예의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러게 되면 대학을 5년 다녀요. 또 대학을 가는 사이에 군대 가고 또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1년 쉬고 이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이가 벌써 대학 갔다
군대 갔다 오게 되면 27, 8세에 이릅니다. 빨리 갔다 온 사람은 26세에 이르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취업 준비가 잘 되면은 27, 28에 취업을 하겠지만 그러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0 정도까지 가서 취업을 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월급을 얼마나 주는지 모르겠는데 돈을 많이 주지 않는 한은 이 사람들이 저축해가지고 주택을 마련하기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 버겁다. 제 말이 공감이 가는가요? 이 말은 공감이 가는가 봐요. 목소리가 커지는 거 보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통상 여기서 보는 대로 2010년에는 평균 32에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35을 훌쩍 넘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분석 통계입니다. 문제는 35을 넘어가고 있는 자녀를 바라봐야 하는 우리 신도님들의 뭐예요? 마음이라 하게 되면 아주 고급 단어고요. 복장 터진다. 그래서 아침마다 멀쩡한 자기 아들과 참 잘 자라고 있는 딸을 보게 되면은 엔수로 보이시죠? 남들은 다 가는데, 남들은 손주 손녀를 이렇게 품 안에 안겨주는데 또 마음이 아프세요. 또 제가 또 아픈 속을 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다른 사람이 손주를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만 보게 되면 있지 않습니까? 가슴이 찡하답니다. 왜 우리 자식은 저렇게 하지 못할까라는 마음이 참 힘든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 좀 보내시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빨리빨리 보내야 한다는 그 마음에도 조건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어느 분이 결혼 주례사에 써놓은 거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남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다 사랑을 하기 때문에 남녀 공이 상대에게 치를 준답니다. 사랑의 마음을 치를 주죠. 그러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은 바꿔진대요. 예전에는 치를 주고 삼을 받았는데 결혼을 하는 그 순간 있지 않습니까? 치를 받으려고 하고 삼만 준답니다. 이거 들어보셨어요? 이건 많이 안 들어보신 것 같아요. 그러는데 부모의 마음도 이와 비슷해요. 어떤 말이냐 하게 되면 결혼을 못합니다 라고 하게 되면 뭐 볼 거 있어, 인물 따지지 말고 뭐 재력 따지지 말고 보내 라고 하는 것은 상대편의 어머님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러는데 내 자식한테 이런 조건이 들어오잖아요. 그러게 되면 굉장히 심사율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엄격해져요. 가슴에 손을 대고 손을 이렇게 듣고 한번 봐보세요. 본인은 그랬는가 안 그랬는가? 이건 제가 현장에서 실제 보는 사례입니다.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뭐 볼 거 없대요. 제 아들이 지금 뭐 35이면 32, 33 여자면 무조건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32에 그래도 뭐 직장, 이런 직장, 탄탄한 직장이 있습니다. 여자가. 그런데 키가 약간 작아요. 그랬더니 한마디로 있지 않습니까? 키가 작으면 안 되는데. 지금 바빠 죽겠는데 왜 또 키를 갖고 시비하냐 이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남녀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또 힘드는 것은 어떤 거냐? 바로 부모의 기준 때문에 힘들다. 부모가 쳐놓은 장벽에 의해서 이 사람은 안 돼, 이런 조건은 안 돼, 이런 것들이 막상 자리에 앉게 되게 되면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한번 어떤 부분이 우리 자식들을 결혼을 못 시키고 있는가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어떤 건가요? 법당에서 마음을 비워야죠. 마음 비우는 것이 최고입니다. 엄마가 결혼하세요? 아빠가 결혼하세요? 자식이 결혼하죠? 예. 그러는데 마치 엄마가 결혼한 것 같은 그런 잣대를 있잖아요. 자식한테 들이대요. 그래서 자식은 그 부분에 대해서 꼼짝달싹 못하는 겁니다. 특히 아들, 딸이 처음 좋아했던 사람에 대해서 부모가 반대를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하나의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게 되면 결혼이 점점 늦어져요. 왜? 부모의 그런 잣대가 자식으로부터 자식은 사랑이라는 부분이 가게 되면은 그 부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랑과 미움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영국에 있는 교수님께서 이 사랑과 미움이 표출이 될 때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봤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뇌파에 이 뇌에 이름을 붙여주기를 중어회로라고 있는데 그 회로에서의 사랑과 미움이 동시에 나오더라는 것이죠. 즉 사랑은 이쪽 편에서 나오고 미움은 이쪽 편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한 가지에서 한 군데에서 사랑과 미움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점 있는 것은 그 사랑과 미움이 나오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이 감성 부분이, 감정 부분이 극에 다름으로 인해서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퍼줘도 어떻게 돼요? 더 퍼주고 싶은 거죠. 반대로 미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계속 미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처음 실패가 있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성적으로, 이것을 이성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감성적으로 따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자식이 원하는 것이 있다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은 성인의 입장이다 생각하고 충분히 그 입장을 이해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사자가 아니어가지고 이런 충고만 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비우는 것은 바로 어떤 마음을 비워주냐 하게 되면은 바로 자식이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크게 허물이 되지 않겠다 생각하게 되면은 부모의 욕심을 버려야 한다. 두 번째, 자식이 아직 장가 시집을 못 가는 것은 있잖아요. 본인도 어떻게 되겠어요? 서럽죠? 아니, 본인이라고 떳떳하겠어요? 자랑스럽지 않잖아요. 친구 모임 때 옆에 있는 친구가 내 아들은 몇 살이야? 내 아들은 유치원에 갔어. 이런 말 듣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주 한 잔 더 들이키겠죠. 그러면서 그 친구들하고 모임이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그 자식도 마음이 아프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계속적으로 있잖아요. 아침마다 눈길을 쏴주는 거죠. 결혼하라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그런 결혼을 해야 한다, 빨리 결혼을 시켜야겠다, 그런 마음은 다 앞에 있는 우리 부처님한테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불공을 드려야 합니다. 왜? 부처님은 이리 빌든 저리 빌든 어때요? 항상 웃는 얼굴로 있지 않습니까? 대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더 우리 마음속에서 밝혀내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랑의 마음은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저도 우리 부모님이 있으니까 금방 알죠. 다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죠.
예. 그 자식을 위하는 마음, 그 유튜브에 보게 되면 이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식이 메모를 있지 않습니까? 들고 엄마가 설거지하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유튜브입니다. 메모장을 주는 거예요. 내용을 봐보니까 자식이 어떻게 써놨냐 하게 되면, 엄마에게 청구서 해가지고 잔디깎기 1달러, 동생 내가 돌봐줬으니까 2달러, 수저 놔주는 거 3달러, 뭐 방 치우는 거 2달러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쭉 해가지고 청구합니다라고 이렇게 들이미는 거예요. 그러자 엄마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있지 않습니까? 엄마도 썼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메모를 종이를 줬습니다. 자식이 읽어보니까 이거예요. 엄마가 너를 키우면서 아팠을 때 돌봐주는 거 무료. 엄마가 너를 지금까지 학교 보내주는 거 다 무료. 네가 아파서 병원 갈 때 다 무료. 이래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쑥 나열을 해놨는데 다 무료야. 그래가지고 보니까 갑자기 얘가 있지 않습니까? 울먹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보내준 그 메모 있죠? 거기다가 똥 쳐가지고 있잖아요. 자기도 무료.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는 자기의 사랑을 퍼줘도 더 퍼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마음이 사랑이 지나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식한테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미움으로 약간씩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 미움이 진짜 미움이에요? 아니죠. 애증이 교차하는 미움이죠. 우리는 한번 잘 보셔야 합니다. 미움이라는 그 문제가 우리 삶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도 내 주변에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다 어디가 있어요? 반경 10m 이내에 있습니다. 최 가까이에는 1m도 안 되는 30cm 그 옆에 계세요. 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 다 옆에 있어요.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저 알래스카에 있지 않죠? 왜? 거기 관계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연지어 사는 사람은 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미움을 내고 사랑을 한번 낼 때 있잖아요. 그 미움과 사랑이 직접 전달된다는 사실. 저는 엊그제 한 며칠 됐어요. 용주사를 갔는데 용주사에 그 포교국과 교육국이 있는데 거기에 이만한 물통에다가 있지 않습니까? 양파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놓고 거기에다가 사랑해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해놨냐고 했더니 저도 이 사실은 알고 있어요. 한 10년 전에 일본 과학자가 밝힌 사실인데 물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 육각수에서 결정체가 아주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미워한다 하게 되면은 그 결정체가 아주 좋은 결정체가 나오는 게 아니고 나쁜 결정체로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실험을 해요. 그래서 사랑해라고 쓰여진 그 양파는 있잖아요. 한 달 정도 되게 되면 이 싹이 이렇게 나오는데 정상적으로 싹이 나고 아주 튼튼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진답니다. 반대로 미워요 하고 있는 그 물에 담겨진 양파는 있잖아요. 정말 싹이 나다가 중간에 그 싹이 그냥 힘없이 쓰러진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있어서 정말 미워요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지 않으면 사랑해요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죠? 방금 사랑해요라고 하는 그 말이 이 법당에 울려 퍼지면서
서로 공감이 가고 내 마음속에 사랑이 표출이 되는 거죠. 특히 인간은, 저도 이거 몰라가지고 그 해부학 책을 봐보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 인체의 구성 요소가 물이 90%랍니다. 그리고 성인은 70%, 나이가 들게 되면 50%로 떨어진대요. 그래서 우리도 무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다가 사랑해요를 쓰게 되게 되면 내 마음이 점점 어떻게 돼요? 좋아지는 거죠. 그러는데 뒤에다가 미워요 쓰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미운 사람 있으면, 제가 또 장난말로 하지만은 법당에서 내 자리 안 비켜준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미운 사람에 대해서 미운 것을 전하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더 아프다라는 사실. 왜?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70%가 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도 미워요 하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동시에 나도 미워져요. 미움이라는 그 단어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키워서 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는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전달해야 한다. 근데 우리는 사랑해요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기도를 하고 계시죠?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염주를 돌리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우리 보살님은 무슨 정근하세요? 그러죠? 항상 간센보살님 정근을 하시잖아요. 정근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있지 않습니까? 밝히면서 내가 간센보살님 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간센보살님이 되게 되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간센보살 간음전이 되겠네요. 집이 간음도량으로 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주위도 어떻게 되겠어요? 다 간센보살님의 하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간센보살님도 드러나지만 똑같은 구조로 다른 것도 나온다는 것이죠. 미움의 구조도.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간센보살님을 내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즉 아들, 딸의 결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은 어차피 자식이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식한테 그 결정권을 맡겨놓고 또 부모가 도와주긴 도와줘야겠죠. 그러면서 우리 부모 역할은 항상 기도를 하는 것이다. 저는 왜 이 말을 더 드리냐 하게 되면 요 근래에 텔레비를 한번 보니까 EBS에서 하나의 장면인데 이거예요. 남녀가 이제 거의 60이 넘어가시는 분이에요. 이분들이 극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장만 찍으면 돼요. 이혼만 하시면 돼. 그걸 EBS 그 솔루션 해결 프로그램에다가 이렇게 맡겨가지고 이제 그 심리 하시는 분들이 그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이 두 분을 초청을 해서 이제 과제를 주고 푸는 방법들을 서로 이렇게 논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알아가는 과정 중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고 싶은 말을 못했더라는 사실이죠. 왜? 한 30년을 살아오면서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해주겠지라고만 했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폭력적으로 좀 변하게 됐고 우리 보살님은 자식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 맞는 부분들을 그냥 안고 산 거예요. 자식들이 이제 크고 내가 돌봐야 할 저기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도장을 찍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이제 더 이 부분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좀 더 한번 깊이 가봤어요. 그랬더니 남자 여자 공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없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아버지의 역할을 남편도 배우지 못한 거고 아내도 아버지 역할을 보지 못하고 살아온 거죠. 그러면서 그 하중되는 부분들을 안고 산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신도님께 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엄마의 역할과 아빠의 역할을 좀 더 우리 아들들에게 강요보다는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낫다. 그것이 바로 훌륭한 것이다. 특히 우리 신도님들은 법문은 많이 들었어요. 그러는데 이 법문을 실제 현실에서 응용해서 이 부분들을 살아가는, 기도하는, 실천하는 방법들은 다소 떨어져요. 법당에서 이런저런 말은 많이 들었는데 법당 문턱만 넘어가게 되면 있잖아요. 다시 지방 구조로 원위치돼요. 간센보살 정근을 많이 하세요 라고 하게 되면은 이 법당에서는 많이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턱 넘어가게 되면 우리 아들내미 밥 먹었을까? 이거부터 생각이 납니다. 밥 먹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항시 간센보살님을 잃지 않는다 하게 되면 밥 먹는 것은 얘가 밥 먹죠. 아들이 밥을 먹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미리 그 부분들을 끌어와 가지고 걱정하고 집착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은 7월 7석 입제입니다. 제가 결혼을 안 해가지고 결혼자의 이 마음은 잘 모르나 신도님들과 너무 많은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은 깊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마음속에 부모님의 자리에서 여유를 가지셔야 아들, 딸들도 마음의 불편함이 줄어든다. 안 되는 부분을 억지로 끌어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마음속에 생기면서 아들의 입장과 딸의 입장을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항상 내 업식을 변화시키는 그런 기도로서 7월 7석 입제를 잘 했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신도국장 법공스님 고맙습니다. 잠깐만 앉아주세요, 주지스님. 네, 잠시 앉아주세요. 사랑해요. 미움과 사랑이 항상 같이 있다게요. 늘 사랑한다게야 마음에 늘 사랑이 가득 찬다. 우리 신도 국장님의 말씀. 사랑합니다. 사랑 안 해요? 예, 오늘 1호배와 7월 7석 입제 날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밤에 잠을 설치죠? 왜 그렇습니까? 더워서 열대야 때문에 그렇죠? 저는 밤잠을 요즘 설치는 게 뭐 때문에 설칠까요? 방생 때문에 설치입니다. 어제는 111명이 접수했다. 오늘은 과연 몇 명이 할까 하고요. 늘 그것 때문에 좀 밤잠을 설치입니다. 여러분들은 열대야에 밤잠